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항상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제가 연애 초반에 제 여자친구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준 저마저도 항상 먼저 해버리게 되는 이런 역효과까지 날 정도로 오늘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버렸어요. 제발 나한테 먼저 연락해주면 안 되냐고. 먼저 연락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이야.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 아시겠죠?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걸 스킵하면서 보잖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거나 안 그러면 평소 남자친구의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내가 신경이 쓰이고 내 일도 방해하고 내 일상도 방해하니 정말 자신이 미워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행동 패턴을 따를까요? 어떤 상황 패턴을 따를까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봐요. 나는 연락을 기다린다.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린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다. 화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참아본다. 그런데도 연락이 없다. 그래도 참아본다. 드디어 연락이 와서 애써 괜찮은 목소리로 내가 전화를 받지만은 이미 내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는 밝고 쾌활하게 전화를 합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 남자는 이 마음을 모릅니다. 이 남자는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너는 왜 나를 몰라줘?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는 내가 연락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이때 연락을 잘 안 해줘? 라고 내 딴에는 꾹꾹 참아왔던 감정을 말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남자는 얘 또 왜 이래? 라고 말하진 않지만 남자친구의 뿜어져 나오는 한숨에서 이미 그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섭섭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남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내 남자친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마 지금까지 제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공감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적인 패턴에서 나의 포지션은, 나의 위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랑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잖아. 사랑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직접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계속 의존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직접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진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인 남자친구의 사랑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에게 직접 공감, 인정, 관심 등등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연락을 기다리게 될까요? 아마 무작정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연락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연락을 매달리던 내 상황적인 패턴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걸 인식하게 돼요. 뭐야, 예전과는 좀 다른데? 뭐지? 그거를 여자 입장에서도 아마 느낄 거예요. 뭐야, 내가 연락에 대해서 오히려 집착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가 오히려 연락을 더 많이 하네? 그렇게 느끼면 뭔가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올라간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뭐야, 내가 오히려 연락에 집착 안 하니까 남자친구가 더 연락을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끝낼 생각 없습니다. 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냐?
내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니 남자친구의 사랑에, 연락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 전 과정을 스킵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계기,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 생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전 남친으로부터 생긴 이별 트라우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 미해결된 과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공감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는 끊임없이 그 공감과 사랑을 성인이 돼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받아본 적이 없으니 자신에겐 그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 그거를 타인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고 있는가? 자신에게 직접 질문해 보시면서 자문자답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런 질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한 성장을 목표 삼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때 목표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할 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내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락, 사랑, 관심 없이도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남자친구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매달리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거든. 한마디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내 꿈, 내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더 많은 심리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길 약속하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